서트건 대표 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중간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좀 편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보시는 분들은 아까가 아니겠구나. 사격 연습을 할 때 그 자세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고 총을 항상 든 상태에서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또 연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복합 사격입니다. 복합 사격.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권총, 아까래. 또 아까래. 이 권총에서 말씀드렸던, 권총 그 정지 사격술에서 말씀드렸던 복합 사격을 연습하셔야 돼요. 소총에 탄이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권총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연습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최대한 소총에 신경을 안 쓰고 소총을 바로 놓고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권총을 뽑을 수 있는가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이제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실전적 사격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전적 게임에서는, 실장탄수 게임에서는 탄창을 계속 갈아야 된다 했잖아요. 30발이다 보니까 탄창을 빨리 교체하시는 방법도 요령입니다. 물론 빨리 교체하시기 위해서 덤프 파우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연사탄창에서는 탄창 많이 써봐야 2개에서 3개거든요. 하지만 이 실전적 장탄수 게임, 실장탄수 게임에서는 탄창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한 17개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17개를 다 갖다 긁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실장탄수 게임에서는 탄창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의 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탄창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차세대로 돼 있어서 탄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탄창을 던져줍니다. 그때 대부분 7개 정도는 여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한 4-5개는 또 어모용이고요. 이게 장탄수가 적다 보니까 어모를 사격을 해주면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어모 사격용으로도 씁니다. 견제 사격용이죠. 그래서 탄창을 빨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장탄수 게임에서는. 그래서 탄창을 바로 빼서 바로 덤프 파우치에 넣고 새 탄창이 올라와서 새 탄창이 바로 껴져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따로 팀원들을 교육하긴 하는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끼는, 그래서 여기 파우치에 이제 방향이 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 파우치에서 바로 뽑으면서 얘를 받치고요. 보이세요? 받치고 돌려서 끼우고 넣고 들어가고 재장전 내받치고, 그러면 딱 끝납니다. 한 사이클이. 그래서 이 실 장탄수 게임에서는 이 탄창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탄창을 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창 파우치에 탄창을 요 방향으로 끼세요. M4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16이나 요 방향으로 끼세요. 요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탄창들 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왼손잡이는 반대예요. 탄창을 먼저 파우치에서 이렇게 2손으로 잡습니다. 2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왼손의 검지를 여기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 90도가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모델을 돌리셔서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보고. 쳐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치고 재장전 되면 때리고. 그래서 요 사이클이 한번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있던 탄창은 그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처럼 뭐 이렇게 탁 쳐서 날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우리 거 날렸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탄창이 가벼워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고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또 하면 좋은데, 좀 급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리리즈 버튼 넣어서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밑에가 흙바닥이나 이러면 사실은 탄창 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창을 빼고 떨어뜨리고 다시 이제 새 걸 빼서 교환해서 넣고요. 아니면 평상시는 탄창을 빼서 덤프 파우치에 넣고 새 탄창을 빼서 다시 넣고 재장전 준비하고 다시 사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정지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이게 연습이 다 끝나면 걸어가시면서 탄창 교환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준한 상태에서 사격을 하다가 탄이 딱 떨어지면 탄창 교환 외치시고 바로 이제 만약에 이동 사격 중이었으면 사실은 어떤 목표물을 찾고 있는 상태거든요. 목표물에 사격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총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지향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가 지금 이게 서 있어서, 앉아 있어서 지금 제대로 자세가 안 나오는데, 탄창을 빼시고요. 빼시고 필요하면 버리고요. 바로 새 탄창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절대 시선은 적을 발견했으면 적을 놓치시면 안 돼요. 탄창 간다고 시선 놓치고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항상 적을 보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탄창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안 보는 상태에서 탄창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을 보면서 그대로 지향점은 두고 총도 그 지향점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탄창 교환을 하면 탄창 교환과 즉시 바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점이 많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제 말이 이해되시면 다행인데,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창 교환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연습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빠르면서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탄창 교환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탄창 교환하는 연습 꼭 하시고, 권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총도 마찬가지로 탄창 교환 꼬박꼬박 연습하셔야 돼요. 권총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권총 보세요. 탄창 교환할 때는 탄창을 떨구거나 급하면 뭐 잔디밭이나 풀밭 이런 데 떨궈도 상관없어요. 시멘트 바닥이 문제죠. 아니면 빼신 다음에 덤프 파우치에 넣으세요. 그냥 덤프 파우치에 섞어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넣고, 새 탄창을 꺼내시는데 새 탄창의 그 장탄된 방향이, 내가 오른손잡이라 했을 때 탄창 파우치를 오른쪽에다 끼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동시에 복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오른쪽에 탄창 파우치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올려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편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래서 왼쪽에 파우치가 들어가는데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뽑아서 아까하고 동일해요. 요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가이드, 이 검지손가락이 탄창을 끼우는 방향을 지시해 주고요. 그 방향을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이드 끝, 그러니까 검지손가락 끝이 이렇게 딱 닿는 순간 손가락을 그대로 빼주고 그대로 밀어주면, 예, 내가 보지 않고도 바로 탄창 결합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탄창 결합이 끝나요. 보지 않고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올려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올려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죄송합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닫히면 이제 한 탄창이 끝나죠. 한 사이클이. 그 재장전 레바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당겨서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사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동 사격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동 사격 연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본적인 그립법이 안정돼야 됩니다. 특히 소총 같은 경우에 견착 상태라든가 그립법이 굉장히 안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상태에서 발은 약간 발을 전체를 띄우면 무게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앉아서 설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끌듯이 걷는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를 낮추시고 허리는 수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 발이 뒤꿈치에서 앞꿈치 닿듯이요, 경보하듯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좀 움직임이 좀 덜해요. 상하 흔들림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거에서 사격 자세에서 그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동작이 사격 자세 유지에도 좋지만요, 또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탄율을 낮춰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뻣뻣하게 서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이 노출되는 건데요, 수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피탄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게임 뛰는 데도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요즘 핸드폰에 다 카메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딴 사람한테 내가 하고 있는 사격 자세를 한번 찍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정면, 측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 이렇게 다 찍어보세요. 찍은 다음에 딱 사진을 보면요,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한 거야.
그럼 이상한 거고,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자세인데 멋진데 딱 이러면 그러면 자세가 맞은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겠는데, 난 어떻게 봐도 멋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자뻑이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거 말고요. 딴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좀 이상하냐? 타겟 자세 이상하게 보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아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제대로 된 거고요. 뭐 이상해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럼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동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사격 같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움직이면서 사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움직이면서 사격하는 이동사격술은 정지사격보다도 몇 배 어렵고요. 정지사격 연습이 충분히 돼야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이동사격입니다. 그래서 정지사격이 내가 익숙하게 바로바로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동사격 자체는. 그래서 이동사격 연습을 하시는데,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타겟을 한쪽에만 놓지 마시고요. 좌측, 우측, 정면, 후면 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에 타겟을 여러 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겟을 사격을 하되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자, 걸어가면서 가다가 이제 신호를 주겠죠. 필드마스터나 또는 뭐 교관이 컨택 그러면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격하는 순간 갑자기 멈춰요. 잘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 사격하고 그 다음에 또 걸어요. 근데 사실은 이동사격술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움직이면서 사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사격술을 연습하는 거예요. 정지해서 사격할 거였으면 사실 필요 없겠죠. 물론 중간에 정지하면서 갑자기 사격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동사격술은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격할 때, 예를 들면 이동하다가 갑자기 컨택 그랬는데 딱 멈춰서 사격하게 되면 그건 사격하는 순간엔 이동사격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정지사격이죠. 그래서 반드시 걸어가는 상태의 그 속도, 처음에 걸어가던 그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사격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사격을 해서 그건 맞춰야 되는 거고, 물론 동일하게 컨택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또는 적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사격이 2초 안에 끝나야 돼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3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뺨에 대고 이동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보통 이동사격이라는 것 자체가 급작사격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견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셔도 되고, 내린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린 상태가 일반적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착하신 상태에서도 연습하시고, 내려놓은 상태에서도 다시 올려서 연습하는 것도 사격도 연습을 하시고, 중요한 건 멈추지 말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관이나 필드마스터 또는 뭐 팀장 또는 분대장급이 뒤에서 어깨를 잡고요, 계속 밀어주셔야 돼요. 푸시해 주셔야 돼요. 멈추지 않도록. 왜냐면 사람의 몸이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딱 멈춰요. 사격할 때가 되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경쟁심이라는 게 있고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할 때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뒤에서 한 사람이 푸시를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푸시해주면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쭉 고고고고고고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멈추려고 하면 강제로 밀어서라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사격을 하고요. 사격할 때도 번호를 순서대로 뭐 1, 2, 3, 4, 5, 6, 7 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컨택하는 상황을 변수를 주세요. 그래서 1번 사격을 했으면 그 다음에 4번에서 갑자기 사격하고, 또는 4번 사격하다 말고 갑자기 뒤에 있는 뭐 7번을 사격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격 번호를 7번 컨택, 3번 컨택, 4번 컨택 뭐 이런 식으로 난수를 주셔서 하시면, 처음에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 순서대로 하세요. 하시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때는 난수로 주세요. 난수로. 그러면 이제 정신없죠. 뭐 갑자기 뒤 쐈다가 뒤 쏘고 났는데 탄이 떨어졌고, 탄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컨택이 됐다 해서 앞쪽으로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소총의 탄창은 떨어졌으니까 권총 뽑아야 되고, 굉장히 복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난장판 나요. 난장판. 말 그대로 난장판이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기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기초는
기본 파지법부터 시작해서 파지법이 완성되면 뭐 아예 사격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면 그냥 든 상태에서 계속 그냥 연속적인 사격으로도 먼저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린 상태에서 기본적인 정지 사격술 연습시키고, 좌측 우측 다 연습시키고, 소총도 연습시키고 다 되고 나면 그때서야 또 뭐라냐면 이동사격, 그냥 일반적인 이동사격 걸어가면서 계속 사격하는 것만, 또는 처음에는 정면에다만 타겟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여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타겟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셔야 돼요. 이 이동사격술은 사실 주는 개활지에서 이동하다 공격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폐물이 있는 경우는 쉽습니다. 또는 은폐물이라도 있으면 좀 난데, 아무것도 없는 개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개활지를 뚫고 나가려면요, 사실 자기 스스로 사격을 해서 자기 스스로 탄막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못 올라오도록 해서 그것 자체가, 그 쏘는 그 행위 자체가 은폐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동사격술의 기본 본질이기 때문에 탄창 교환이 빨라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이 들어가야 되고, 지속적인 공격이 유효타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쓸데없는 그 근처 사격이 아닌 유효 사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이게 실전에 응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양한 그 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절대 뭐 하루 종일, 사실 트레이닝만 해본 적도 있어요.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되게 웃기죠? 하루 종일 하면 뭐 할 거 있다고 하루 종일 하겠냐 그랬겠지만, 실제적으로 할 거 되게 많습니다. 할 거 되게 많고 생각보다 그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사탄창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연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격을 해서 저걸 잘 맞춰야 된다 그러면 속도가 늦고요. 속도를 빨리 하겠다 그러면 뭐가 늦는다 그랬냐면, 뭐가 나빠진다 그러면 집탄성이 나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실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실제로 공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사격을 당연히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최대한 정확하게 쏴야 되겠죠. 그리고 쏠라 그러는데 갑자기 컨택 하자마자 땡겼는데 탄창이 비었더라. 네, 이것도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동사격술이 굉장히 익숙해지면 그때는 우회 공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회 공격하다 보면 매복 공격 많이 당하거든요. 갑자기. 그럴 때 별로 당황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아마 제가 미군 친구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특수부대 출신 분들도 아마 그거는 좀 분명히 인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군 친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으니까, 이런 이동사격술이 확실히 그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자기네들도 또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습을 좀 하시고요.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은 왕구총 가지고, 장난감총 가지고 총싸움 놀이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총싸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총싸움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더 재밌는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줄임말인데요. 서바, 스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함축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보시고요. 좀 더 현실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시면 좀 더 재밌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수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